만약에 빚이 3억 원이 넘는다면 과연 새로운 시작 가능할까요? 오늘은요, 한 개인의 실제 회생 계획안을 정말 샅샅이 뜯어보면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억 2,459만 4,534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네,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이지는 않으시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겪었을 사업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생활고, 그 힘겨운 시간들이 이 숫자 안에 전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정말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분이 마주했던 재정 위기가 대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야, 이 화면 하나가 지금 상황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총 빚은 3억 2천만 원이 넘는데 한 달 수입은 295만 원. 와, 갚아야 할 돈과 버는 돈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랄까, 거대한 산을 작은 삽 하나 쥐고 옮겨보려는 것과 같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빚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채의 구성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은행, 카드사, 보증기관에 심지어 세금까지. 채권자가 무려 28곳입니다. 정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특히 채무액이 큰 상위 5곳을 한번 보세요.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현대커머셜 이런 곳들이 보이고요. 눈에 띄는 게 구리세무서에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3,300만 원이 넘어요. 또 차량 할부금도 상당하죠. 이걸 보면 이게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긴 빚이 아니라 사업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훨씬 구조적인 문제였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인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회생 절차 없이 그냥 파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회생을 하려면 최소한 파산했을 때보다는 채권자에게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죠. 일종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재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예금이랑 보험, 차량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편파 변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생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이 채권자한테는 미안하니까 먼저 갚아야지 하고 특정인에게만 갚아버린 돈을 말해요. 법에서는 이걸 모든 채권자에 대한 공평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서 그 돈을 다시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3,200만 원에 달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나서 법적으로 인정된 최종 청산 가치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6,114만 7,536원, 약 6,100만 원이죠.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우리가 볼 변제 계획은 무조건 이 금액보다는 더 많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크기도 알았고 넘어야 할 법적 기준선, 즉 청산 가치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원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는지 앞으로 36개월 동안 펼쳐질 구체적인 상황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획의 계산법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굉장히 엄격합니다. 한 달 수입 295만 원에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고요.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빚 갚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분 실제로는 배우자에 자녀가 셋이나 있는 5인 가족이에요.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준 생계비는 딱 1인 가구 기준인 100만 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어떻게든 갚을 돈, 즉 변제금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계획인 겁니다. 이게 뭐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36번에 걸쳐서 매달 꼬박꼬박 이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 정말 길고 긴 여정인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갚게 될 돈을 전부 합치면 총 6,8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숫자 있죠? 바로 청산 가치. 6,100만 원이었잖아요. 다행히 그 금액을 넘었죠? 이걸로 법적인 요건은 일단 통과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회생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최종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맨 왼쪽이 원래 갚아야 할 원금 약 2억 7천만 원이고요. 가운데가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즉 청산가치 6,100만 원. 그리고 맨 오른쪽이 앞으로 3년간 갚을 돈 6,800만 원입니다. 갚는 돈이 원금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청산가치보다는 많죠? 바로 이게 이 딜의 핵심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최종 변제율을 따져보면 원금 대비 약 25%가 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원래 빚이 100만 원이었다면 25만 원만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는 그건 전액 100% 탕감받는 거고요. 여기서 법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미래에 나눠서 받을 돈 6,800만 원을 지금 당장 받는다면 얼마일까? 이걸 따져봤더니 약 6,4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 역시 청산가치 6,100만 원보다 높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래,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이 계획을 따르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승인의 결정적인 열쇠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원금의 75%를 안 갚아도 되는 거지?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 하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어느 한쪽 편만 두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에게는 파산보다는 더 나은 최선의 변제를 받게 해주고 동시에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에게는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양쪽의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을 구제해서 다시 건강한 경제 주체로 만드는 것. 그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재설계인 셈이죠.